영준이 안녕? 돌아? I'm a simple man. I work from 9 to 5. I just need a tender love to keep me satisfied. Let me in your kitchen and I'll turn off the... 오늘은 여기 삼성동 단독주택 중축 현장에 대해서 중축이 어떻게 철거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보여주려고 왔고, 보면은 지금 느낌이 굉장히 막 웅장하고 막 좀 콜로세움 같고 좀 약간 고딕하고 막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들지.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은 여기가 지하 1층 위로 2층인 단독주택이었어. 근데 이거를 지금 우리는 뭐 예전에는 이제 꼬마 빌딩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나는 좀 꼬마 빌딩보다는 요즘에 뿌띠 빌딩이라고 좀 귀엽고 이쁘고 좀 독특한 그런 느낌으로 좀 불리고 싶은데,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철거 단계고 굉장히 지금 이 철거 난이도가 이 공사 중에서는 제일 좀 어려운 부분에 속해. 보기만 해도 멋있지만 좀 위태위태하다는 느낌이 있잖아. 보면은 이 벽들이 밑에 받쳐주는 전혀 이 벽들이 없고, 잭서포트라고 그래가지고 이 받쳐주고 있는 애들이 하나당 한 20톤 정도, 아니 또는 30톤 정도의 무게를 지금 버틸 수 있는 가설재라고 보면 돼.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30톤에 가까운 제품으로 해서 설치를 했는데, 굉장히 무게를 더 많이 버틸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추가적으로 설치를 좀 많이 해놨어. 그리고 여기서 지금 조금 좋은 팁을 얻을 수 있는 거 보면, 우리가 이제 아파트를 살든 단독주택을 살든 이제 2층 집이든 3층 집이든 보면은 이 바닥이 얇은 걸 볼 수가 있어. 손 한 뼘밖에 안 돼. 뭐 12cm에서 15cm. 굉장히 좀 얇아. 지금은 법이 이제 규제가 좀 강화되면서 좀 더 두껍게 만들지만, 예전 이런 단독주택이나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슬라브층이 굉장히 얇아서 구조적으로도 좀 위험한 부분도 있지만, 뭐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층간소음에 되게 약해. 그래서 안에 보면서 내가 오래된 주택들의 단점들이 어떻게 결과를 보여주는지 좀 보여주려고 하거든. 잠깐 볼까 같이? 여기 첫 번째 좀 문제점인데, 보면은 위에 우리가 지금 지하에서 1층의 바닥을 지금 보고 있는데, 철근이 굉장히 이렇게 녹슬어 있는 걸 좀 볼 수가 있을 거야. 그래서 보면은 이 슬라브 같은 경우는 이제 콘크리트를 탓을 한다고 그러잖아.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이제 시멘트 몰타라고 그런 슬러시 같은, 그 다음에 이제 자갈들, 그 다음에 이 철근, 뭐 대략적으로 이게 3개 정도가 이제 합쳐져서 힘을 받고 있거든. 근데 중요한 거는 시멘트와 자갈은 이제 믹서기를 통해서 이제 잘 이제 배합이 되는데, 이 철근을 적정 위치에, 그러니까 우리가 철근 같은 경우는 우리 몸으로 봤을 때 이제 뼈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철근이 중간에 있는 부분이 아니라 이제 끝에 이제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노출이 되면서 공기하고 이제 만나서 산화가 돼서 녹슬고 부식되고 단락되고 있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 몸으로 따졌을 때는 그 피부와 살만 있고 근육만 있고, 이 뼈들이 점점 얇아지고 있으니까 이 굉장히 힘이 좀 떨어진다고 봐야 돼.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태는 굉장히 안 좋은 상태야.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은, 지금은 이 당시에도 이게 30년 전 주택인데, 이때도 분명히 시공하는 사람들이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었을 거야. 근데 거기에 대한 이제 지식이 부족했거나, 이제 그다음에 좀 뭐 귀찮았던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걸 적용을 안 한 것 같은데, 지금은 스페이서라고 그래가지고 이 철근들을 나중에 이 시멘트, 콘크리트 몰탈이 이제 들어왔을 때 중앙에 위치할 수 있도록 공중에 띄워주는 제품들이 있거든. 뭐 비싸지도 않아. 굉장히 싸. 만약에 전문 스페이서가 이제 플라스틱으로 돼 있는데, 그런 걸 안 쓰더라도 그냥 이 목재 같은 것만 조그맣게 잘라서 얘들을 좀 띄어만 놨어도 얘가 콘크리트하고 자갈 중간에 싹 돼 있어서 공기와 만날 일이 없어서 산화되지 않고 튼튼하게, 지금 30년이 지나든 40년이 지나든 얘가 튼튼하게 이제 버텨줬겠지. 하지만 그때 계셨던 분들이 몰타를 치면서 철근을 바닥에 그냥 깔은 거야. 말 그대로 귀찮으니까 쭉쭉 깔아놓고 그 위에다 부었기 때문에, 센터에 있어야 될 철근들이 밑에 다 쳐져 있고, 위에는 다 이제 시멘트 몰탈만 있고, 그러니까 근육으로 따지면 근육하고 피부가 위에만 있고 뼈는 아래만 있는 거야, 팔로 따졌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와중에, 그것도 사실 힘적으로 좀 못 받는 와중에 얘가 뼈가 공기 중에 드러나면서 점점 줄어들고 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상황이야.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공사를 하면서 이런 부분을 다 이제 커버하고 보완하고 하면서 공사를 할 예정이야. 오래된 주택은 또 다른 걸 좀 보여줄게. 어때? 이 시커먼 거 보이지? 얘들 다 이제 곰팡이인 거야. 곰팡이라서 이런 것들이 지금 보면 이제 벽지에 묻은 곰팡이도 있고, 이제 정말 이 시멘트 몰탈에 붙은 곰팡이도 있고, 곰팡이가 굉장히 곳곳에 지금 묻어 있고, 지금 둘러보면은 코너마다 지금 곰팡이가 다 있어. 뭐 이런 거는 이제 단열이 안 돼서 그런 거. 단열이 안 돼서 이렇게 곰팡이가 쓸고, 그러니까 곰팡이라는 거는 이제 결로가 우선 주 원인이 되지. 우리가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이 텀블러 같은 경우는 본이 되기 때문에 여기 지금
결로가 생기지가 않아. 이슬이 전혀 맺히지 않는데 우리가 플라스틱에다 얼음물을 부으면은 겉에 이제 물이 이슬이 생기잖아. 그런 원리랑 똑같아. 그러니까 밖에 이제 예를 들어서 차갑고 안에가 따뜻하면은 안에가 차갑고 밖에가 따뜻하면은 이 부분에 이제 결로가 생기듯이 여기도 이제 물기가 생기는 거야. 그럼 이 물기들이 오래되면서 곰팡이가 이제 번식하게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단열이 안 되기 때문에 이 곰팡이가 서식하는 거고 지금 집 전체에 곰팡이가 다 피어 있어. 이런 거는 단독주택이나 아파트나 모두 마찬가지야. 단열이 부실한 현장들은 이제 결로가 생길 수밖에 없고 곰팡이가 생길 수밖에 없고 이 집 같은 경우도 단열을 하긴 했어. 위에 보면은. 근데 그 조족, 그러니까 벽돌과 벽돌 사이에 스티로폼을 그냥 던져놓듯이 그냥 껴놓은 거야. 뭔가 밀착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은 스티로폼과 스티로폼 사이에 이제 냉기들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단열 성능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곰팡이가 생길 수 있다는 거고. 이 곰팡이 같은 경우는 몸에 굉장히 해롭고 기관지도 해롭고 이거는 다음에 우리가 의사 선생님하고 한번 같이 촬영할 일이 생길 것 같은데 그때 이 곰팡이가 몸에 얼마나 해로운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하도록 할게. 봐봐, 여기 봐봐. 여기가 이제 지금 창문이란 말이지. 그러면은 왜 이 영상을 보면서 왜 이 폐자재를 쓰레기를 왜 여기다가 껴놨어라는 생각이 좀 들잖아. 이분들이 그 전에 이제 30년 전, 이제 40년 전에 이제 공사를 하면서 여기다 쓰레기를 버린 거는 아니고 바닥에다 이제 쓰레기를 묻는 분들도 있었어. 근데 여기는 뭐 여기 쓰레기를 묻어봐야 뭐 얼마나 이제 들어가겠어. 그거보다는 이제 틀 전용 이제 이런 폼 이렇게 완충제 같은 경우가 이렇게 잘 나와 있어서 그런 제품들을 쓰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있었는지는 내가 잘 모르겠어. 나도 이제 뭐 초등학교 시절이니까. 바람을 좀 막아주기 위해서 기밀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할 수 있었던 게 이런 시멘트 포대를 구겨가지고 넣어서 시공을 한 거야. 보면 아마 창문마다 지금 다 이렇게 돼 있어. 오래된 주택들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 그리고 이 집도 보면은 단열을 내가 했다고 그랬잖아. 했는데도 집이 곰팡이가 다 쓸어 있어. 보면은 단열재가 있어. 여기도 보면은 있는데 듬성 있고 아무 의미 없이 시공이 돼 있어. 여기도 보면 있어. 막 있는데 그냥 이 단열재를 시공한 건지 그냥 던져놓은 건지 모르겠어. 내 눈에는 그냥 단열재를 던져놓은 거 같아. 시공이 이렇게 손가락 들어가듯이 단열재들이 다 이제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단열 성능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지. 요즘에는 단열재 성능이 워낙 좋아지고 했지만 단열재는 얼마나 기밀하게 시공한지가 제일 중요해. 그러니까 벽에 얼마나 기밀하게 시공돼 있나, 잘 붙어 있나, 공기층이 없게. 그 다음에 단열재와 단열재 간에 얼마나 기밀하게 시공돼 있나, 뭐 이런 몇 가지의 기밀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작업하시는 분들한테 이걸 맡겨놨을 때 쉽지가 않아. 이분들도 생각해봐. 날씨가 춥고 그러면 이제 이런 본드든 뭐 우레탄 폼이든 뭐 이렇게 결합할 수 있는 이런 제품들이 딱딱해서 이제 이 결합도 잘 안 되고 날씨는 춥고 또 반대로 날씨가 너무 덥고 빨리 끝내고 싶은데 이거는 뭐 하자니 힘들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이 감정에 따라서 이 결과가 좀 달라질 수가 있는데 단열재에 조금이라도 틈이 있으면 건축주가 피해보는 건 또 굉장하거든.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외부 단열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보드류를 쓸 수밖에 없지만 내부 같은 경우는 그 스프레이 방식으로 폼 방식의 제품을 써. 이거는 시공자가 어느 분이 됐든 간에 이제 결과치가 거의 좀 비슷해. 자체적으로 제품 자체적으로 얘가 막 부풀면서 기밀한 곳을 이제 좀 빈 공간들을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기밀성을 좀 높여주거든.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에 그 부풀어오는 제품들을 조금만 이렇게 압착 정도만 해주면 굉장히 훌륭하게 기밀성을 높일 수가 있거든. 그래서 우리는 외부 단열 같은 경우는 벽돌, 파벽돌이 됐던 뭐 페인트류가 됐던 그것 때문에 마감재 때문에 이런 보드류를 쓰고 있고 쓸 때 꼭 우리가 이 시공자분들에게 또는 우리 저기 관리를 하고 있는 우리 시공팀들이 옆에서 굉장히 꼼꼼하게 좀 지켜보고 있는 편이에요. 어쨌든 이렇게 오래된 주택은 예전에 자재가 없을 수도 있고 또는 이런 시공법이 좀 잘 숙지가 안 돼 있을 수도 있고 뭐 성의의 표시도 있고 뭐 여러 가지에 따라서 이게 집이 굉장히 불편하게 살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어. 오늘은 이렇게 오랜만에 우리가 시공하고 있는 현장을 좀 촬영을 해봤는데 사실은 시공업체들이 시공하고 있는 모습을 사실 이렇게 보여주기가 쉽지가 않아. 이게 왜냐면은 사람으로 따지면 옷을 벗고 맨몸을 보여준다는 그런 느낌이 좀 들 수가 있거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완성이 되고 마감재 있을 때만 좀 보여주는 편인데 나는 이제 블로그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런 시공 현장을 좀 보여주는 걸 좀 좋아하는 편이야. 그렇게 하고 오늘은 내가 좀 말을 좀 편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좀 방식을 좀 바꿔보려고 기존에 내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했을 때 이제 조회수도 얼마 안 나왔을 때 또 어떤 분이 댓글로 반말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같은 이제 시공하시는 우리 직원분들하고 얘기를 편안하게 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존댓말을 하다 보니까 내가 이 친한 지금 촬영하고 있는 영준이도 내 후배고 우리 뭐 김만수 비사나 배우주 주임이나 다 우리 평상시에 말을 놓고 있는데 갑자기 존댓말 하다 보니까 그거에 신경 쓰여서 정말 하고 싶은 얘기를 좀 못하게 되더라고. 그래서 그냥 나는 최근에 내가 유튜브를 좀 봤더니 다른 분들도 다 말 펴시는 분들 많더라고. 그래서 나도 좀 앞으로는 좀 말을 좀 편안하게 해볼까 생각 중이고 뭐 이것도 좀 불편하면 또 다시 뭐 바꾸든지 뭐 해보도록 할게. 그리고 나도 알다시피 얼굴은 이래도 나이 먹을 만큼 먹었잖아.